경제를 깊이 있게 보는 시선 예민수의 딥사이트입니다. 3월까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4월 들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미국 주가도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고 무엇보다 미국은 경기가 좀 좋아지는 시그널들이나 이걸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부양책이 줄고 혹시 긴축으로 가나? 이게 시장의 우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다. 경기 회복에도 부양책은 지속된다. 그에 따른 전략을 가져야 된다는 시각을 자료를 쓰셨어요. SK증권의 이효석 자산전략팀장님 저희가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이 뭐 어쨌든 또 지금 경기 회복에 앞단에 서 있는 건 맞는데요. 미국 네. 경기가 실제로 좀 좋아지는 건지 그런 그 시그널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미국 경기 상황부터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제 최근에 미국 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얄밉다. 얄밉다. 자기들만 좋아해요?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그 백신 보급률도 너무 높고 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지금 완연하게 지금 돌아선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부양책은 계속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게다가 자산 매입은 계속한다고 하고 어제 네. 파월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니네들만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보면 질문 여쭤본 경기 상황들은 점차 좋아지고 있는 거는 네네. 일정 부분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네. 네. 이번 주에 나왔던 그 IMF의 보고서를 보면은 네.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헤드라인을 보면은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되게 좋게 했다. 요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제목을 한번 보면은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는 한 190페이지 정도 되는데 네. 그 제목만 봐도 느낌이 딱 옵니다. 뭐냐면 차별적인 성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제목이에요. 그래서 실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전망치는 굉장히 많이 올렸지만 나머지 경제의 전망치는 다 낮췄습니다. 오히려 예.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아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애들로서 표현한 거네요. 미국만 너희들만 잘 가는 거 이거 어떻게 할래를 차별적인 성장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관리할 예. 것인가. 관리할 네.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솔직하게 표현을 드린 게 얄밉다. 네. 예. 간밤에 이제 파월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IMF 또 세계은행 뭐 연례 그 회의가 있었네요. 근데 어젯밤 얘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연준이나 파월의 기조들은 팀장님께서 리포트에 쓰신 것처럼 뭐 확고한 인내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그 의미 좀 전해주세요. 네. 저는 그 연준이다 아니면은 그 미국 정부가 돈을 얼마나 쓰려고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료를 보면은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나 이런 걸 보는 자료가 있습니다. 네. 2009년부터 연준의 자산은 계속 늘어났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산이 늘어나다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이 그림에서 이제 C 구간인데요. 네. C 구간은 연준의 자산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B 구간은 2008년 때 저건 얘기인가요? 자,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네. 자산이 계속 증가하다가 네. 2013년부터 테이퍼링이라는 걸 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뭐냐면 네.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인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지만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더 이상은 안 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걸 제가 이제 C라고 저희 그 구간을 넣어놨어요. 예. 근데 저 C라는 거는 그 연준이 더 이상 사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미국 정부가 돈은 계속 빌리는데 연준의 도움을 하나도 안 받고 빌릴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미국 정부의 국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줄어들지 않았고 2009년에 9조 달러였던 게 지금 24조까지 늘어났습니다. 거의 3배 가깝게 늘어났죠. 그런데 연준이 도와주지 않아도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저렇게 C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C 구간에 들어간 이후로 한참 안정됐다는 게 확인된 다음에 금리 인상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될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미국 정부가 연준의 도움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는가?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정부가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면 되지. 안 빌리면 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연준 말고 다른 애들이 빌려줘야 돼요. 근데 둘 다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 상당히 네. 어렵습니다. 돈은 막 지금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경기 부양하려고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 정부는 아주 강력하게 돈을 더 쓰겠다는 얘기를 하고 네. 있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더 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가정은 어렵고요. 두 번째는 다른 연준 데들- 도움 없이 다른 애들 빌려줄 수 있냐? 글쎄요. 이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규모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만만치가 않아서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걸 종합해 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이거는 걱정된다는 건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냉정하게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미국 정부가 연준 도움 없이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뭐 금융권이나 이런 쪽에서 돈이 안 든다는 거고요. 채권 발행하는 거는 지금 양쪽에 들어가는 건 아닌 건가요? 정부가 채권 발행하는 거는요? 채권 발행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을 많이 하면 네. 그 채권을 누군가는 사줘야 된다는 연준이 얘기잖아요. 사주는 거죠? 네. 그 누군가는 사줘야 된다는 얘기는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빌려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고민이라는 거죠. 네. 그럼 지금 하신 말씀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걸 설명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경기 상황은 좋아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풀어놓은 돈을 지금 걷어들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미국 정부는 계속 돈을 써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 회복과 함께 부양책이 계속된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잠깐 좀 최근에 국채금리 올랐던 거에 대한 소위 경계감 내지는 좀 뭐 시장 표현상 텐트럼 발작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10년물 기준으로 조금 내려왔는데 금리 상황은 조금 안정권에 접어든 건지 시장이 적응한 건지 앞으로도 추세적으로 금리는 오르는 거를 생각해둬야 되는지 어떻습니까? 네, 미국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많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부양책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돈을 많이 빌린다는 얘기고요. 네.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많다라는 게 이제 미국 정부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빌리려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줄 사람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빌려줄 사람이 없으면 금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는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긴축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 금리가 2월 달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구리 가격을 포함한 커머더티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쏙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이미 2월 달부터 그 구리 가격 너무 많이 올라요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만 올랐죠, 예. 요즘엔 그런 뉴스 안 나오잖아요. 이미 구리 가격은 안정화돼 있고요. 유가도 만약에 안정화돼 있고요. 지금 모든 커머더티 가격이 안정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저금리에서 돈을 빌려서 투기했던 수요들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속도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주식만 빠진 것이 아니고 커머더티 가격도 다 빠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현상을 생각할 수 있냐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즉 채권의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한테 빌려줄까 아니면은 포르투갈한테 빌려줄까? 예를 들자면. 근데 포르투갈은 금리가 10년 동안 빌려줘도 금리가 한 0.5%밖에 안 준다는데 미국은 2% 가까이 준다고 하니 1.7%나 준다고 하니 미국한테 빌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네, 돈 떼이려면 또 없는 거고. 그 돈 떼일 염려도 없는 것 같고 미국이 훨씬 더 안전해 보이고 성장도 하니까 돈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리도 더 많이 줘. 당연히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런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이 하다 보니까 돈의 흐름이 미국으로 이동합니다. 경기도 좋다고 한다고 하고 돈도 더 푼다고 하고 채권도 금리도 높아지니까 돈을 미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미국으로 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신흥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떨게 됩니다. 네. 떨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혹시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한테 돈 갚으라고 하면서 나가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요. 그 금리 올리는 국가가 이미 브라질 그리고 터키, 러시아 이런 그렇죠. 국가들이 이미 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그 국가들이 금리를 올렸을 때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쿨다운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을까요? 아닌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으로 도망갈까 봐 가지 마세요. 금리 좀 더 드릴게요. 라는 의미에서의 금리 인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금리 인상을 했던 국가에서 경기가 더 살아날까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경기 회복이라는 거는 미국 주도의 한쪽의 성장이 굉장히 빨리 가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 다른 지역 내, 유럽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경제 성장이 나타나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금리 상승 때문에 나타나는 긴축 현상이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연결된 건데요. 그러면 이제 돈들이 경제가 좋은 미국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달러와는 강세로 갈 그런 연결고리가
있어 보이네요. 달러가 강세로 가면 이머징에는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달러 강세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균형을 맞출 텐데 우리가 달러가 약세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논리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논리가 신흥국도 좋아지고 이제 글로벌 경기가 다 좋아지면 달러가 지금 이제 막 이렇게 풀린다.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될 거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는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부양책을 쓰면서 달러를 풀어대니 네. 달러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이쪽이고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압력은 또 이제 새로 생긴 거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균형이 맞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달러의 추세적인 강세를 예상한다기보다는 달러가 강세 압력을 받고 있으나 이게 달러 강세가 추세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나 신흥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되지 않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그 하고 정도는 있습니다. 아니다. 네. 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을 중심으로라는 단서가 좀 붙긴 하지만 경기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연준은 돈을 쉽게 걷어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도 부양책은 지속된다. 그래서 자산 가격의 상승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논리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고 그런 변화들이 과연 어떤 자산들, 어떤 주식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냐가 관심사이니까요. 두 번째 파트로 그러면 그런 팀장님의 근거하에 우리 2분기에 투자자들은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지금 말씀하신 논거를 중심으로 봤을 때 그러면 유망한 섹터는 어느 쪽입니까? 네.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좋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연초부터,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빅스라는 키워드인데요. 빅스라는 키워드는 대형주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변동성의 빅스, 그 빅스 아니죠? 네, 네. BIGS. BIGS. 네. B가 이제 배터리가 되고, I가 인터넷, 그리고 그린, 그리고 세미컨덕터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뭐 공교롭게도 이 네 개의 업종이 작년 말부터 1월 달까지 굉장히 시세가 좋았다가요. 네. 2월부터 3월 달까지 좀 쉬는 구간을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뭐 좀 노이즈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노이즈, 배터리 노이즈가 있었고 네. 그리고 반도체도 뭐 노이즈라면 노이즈가 있었고요. 뭐 공장의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노이즈들이 좀 해소가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성장주를 포함한 이런 주식들의 주가를 좀 부담을 느끼게 하는 그런 요인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10년물 금리가 최근에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얘기는 더 이상은 금리 때문에 주가가 빠져요라는 얘기가 당분간은 들려오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4월 달부터는 저희가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들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뭐 BBIG가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인데요. 일견 비슷하게도 BIGS라는 이니셜을 다셨습니다. 네, 거기서 바이오가 빠졌죠. 네, 바이오가 빠졌습니다. 빠졌고 그린이 들어갔네요, 그죠? 네, 배터리 BIGS는 배터리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폭스바겐 이런 것 때문에 눌렸는데 결국은 성장 섹터라는 인식이신 것 같고요. 네. 인터넷이라고 하면 뭐 네이버 카카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플랫폼 업체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네, 그다음에 그린은 이제 친환경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그 친환경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세미컨덕터, BIGS는 반도체입니다. 이걸 이제 지금도 어쨌든 올해 시장에 좋아지는 sek터의 어떤 핵심 섹터로 가지고 계신 겁니다. BIGS 그림 그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전에 이제 그러면서 4월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이들 기업과 거의 유사합니까? 아니면 이거 말고 또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가 있나요?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의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철강, 화학 그리고 자동차,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섹터는 사실은 성장을 많이 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실적은 당연히 좋은데 기대보다 좋은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기 민감한, 즉 미국의 경기가 좋아서 어쨌든 글로벌 경기가 지금 좋아지는 국면으로 들어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보지 않았던 경기 민감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이 막 주도력을 가지고 주도주가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어쨌든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있다.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보통은 철강, 화학, 정유 이런 회사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장의 중심을 끌고 가는 BIGS로 대변되는 섹터하고요. 실적이 좋아지는 쪽은 경기 민감주 쪽.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건 어떨까요? 이를테면 지금 백신 환자, 코로나 환자가 좀 늘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피해주들이었던 소비, 여행, 유통, 면세 이런 쪽들도 키 맞추기 좀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키 맞추기를 했고 네. 저희는 이제 코로나가 또 다시 아쉽게도 올해 또 그러게요. 다시 연장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지지부진하게 계속 되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코로나가 해결이 되고 또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대가 형성이 된다면 관련된 피해 업종에 대한 주가 전망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좋아진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가는 건 좋은데 네. 다 좋아진다라는 것까지 반영돼 있는 주가가 아닌지는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우리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막 이렇게 달려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이전에보다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점검해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SK증권 이효석 자산전략팀장님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또 금리에 대한 우려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적응이 된 거죠. 시장에 적응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간밤에도 보면 미국의 이제 기술주들이 최근에 다시 강세란 말이죠. 네. 그러면 다시 기술주, 성장주, 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성장주나 기술주에 대한 시각은 지금은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네.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테크주들도 그렇고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라고 불리는 네. 종목들 있죠. 우리가 애플 포함해서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 이상 넘어가는 1조 달러 넘어가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치주라고 하는 그런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캐터필라라든지 경기가 좋아질 때 좋아지는 네. 그런 주식들 이게 지금 앞으로도 경기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주가가 더 간다는 건 오케이. 근데 이게 밸류에이션을 비교해봤더니 애플하고 캐터필라를 비교했더니 비슷해졌어요. PER 기준으로. 꽤 올라왔다는 거죠. 많이 그죠?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 얘는 쉬었고 얘는 올라왔으니까 자 지금부터 경기는 좋아지고 주가도 좋아지고 금리는 좀 낮게 안정된다 이런 가정이라면 얘가 왜 이렇게 싼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주식을 포함한 성장주들의 주가도 이제는 좀 쉴 만큼 쉰 것 같다. 가격 조정도 있었고 기간 조정도 있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적이 그럼 안 좋았을 일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러면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되면서 이들 기업의 실적이 발표되고 향후 전망을 발표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주가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논리를 이미 핵심 섹터에 녹여 넣으신 거죠. 배터리라든지 아까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인터넷 같은 것들이 그런 부류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테크주가, 기술주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거기에 조금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혹은 조금 궁금증 있는 게 사실은 민주당에 들어서면서 이제 이제 기술주는 항상 규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네네. 우려가 좀 있었고 독주했잖아요, 그죠? 네네. 규제와 규제와 함께 증세 얘기 이런 것들이 기술주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까요? 그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네. 이런 그 조사를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되게 재밌는 현상이 바이든 정부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기업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네.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이거 어떡하지? 세금도 올린다고 하는데 규제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영향들을 지금 사실 박사님도 보셨겠지만 네. 벌써 한 6개월째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고민하고 같이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이라면 그 고민을 모를까요? 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고민하고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쉰 게 아닌가 반대로. 그러면 실제로 이제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보면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금리를 그러니까 세금을 28%로 올린다고는 발표는 했는데 이게 진짜 올려질까?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면서 시간 좀 걸리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생각보단 괜찮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 그 전에 주가가 빠지다가
민주당이 막상 집권한 이후로는 네. 생각보다는 그렇게 별거 없네. 그러면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는 통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전에요. 미국 그 민주당 경선할 때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얘기 나올 때보다 월가 경기를 그때 막 느꼈었습니다. 그만큼 맞습니다. 네. 네.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강경론자들에 대한 주장은 굉장히 사실은 경기 느끼죠. 근데 지금은 뭐 이미 사실 민주당 정권이 바뀌었고 녹여 맞습니다.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효석 팀장님 뵙고 있는데 뭐 거침이 없으시네요. 평상시에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시나. 아주 눈이 아주 실핏줄이 터지셨습니다. 너무 많이 리포트를 너무 많이 보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새 좀 시간이 네.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잠을 많이 줄이다 보니까 좀 그러시군요. 몸에 조금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조금 더 이제 섹터 얘기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을 주도할 섹터가 뭐냐인데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조금 수급 얘기로 돌아와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한국을 국내에서 주식을 많이 비웠었는데 최근의 모습은 조금 돌아오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이머징도 그렇고, 네. 사실 이머징이 조금 미국 시장이 약할 수 있다는 그 이머징에서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국가들은 조금 차별화가 되긴 하잖아요. 외국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수급을 전망한다는 건 뭐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설명하기 좋았던 게 사실은 원달러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강세가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도 사고 원화도 강세가 되고 꿩도 먹고 알도 먹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원화가 강세가 되는 구간, 즉 신흥국이 경기가 좋아지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고 원화가 강세가 되는 구간에서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렇군요. 이 논리는 매크로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얘기인 거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소위 말하는 패시브 투자자들이세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림에서 신흥국이 좋아지니까 신흥국 투자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신흥국 지수를 사면서 그냥 한국도 덩달아 딸려 들어오는 그런 수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그 수급이 굉장히 영향이 컸어요.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이 크고요.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달러나 금리나 뭐 이런 매크로 차원에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똑같습니다. 지수를 사는 투자자가 있고 개별 기업을 사는 투자자가 있어요. 이걸 액티브 투자자라고 하고 여기를 패시브 투자자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될 그런 외국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액티브 투자자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LG화학처럼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찍어놓고 사는 종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LG화학은 그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글로벌리 봤을 때 이 회사는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가치 있는 회사니까 이걸 사야 되겠다. 그렇죠. 네.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부족한 게 뭔가 봤더니 반도체가 부족한 거죠. 삼성전자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가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백악관 간단 말씀. 그렇죠. 백악관을 가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가치 있길래 여기서 병목 현상이 걸려서 바이든이 불렀겠냐? 그럼 얘가 되게 가치 있는 거 아닌가? 얘가 만약에 지금 비메모리에서 이익을 못 내고 있지만 만약에 낸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를 찍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카카오와 네이버가 다음 주에 이제 뭐 코인베이스가 상장하면서 카카오가 부각받긴 했지만 뭐야 카카오도 코인베이스 같은 게 또 있었어? 그러면 나 카카오 사야 되겠다. 이렇게 찍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좋은 수급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수를 사는 그런 외국인들은 매크로 변수가 바뀌면 또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수급보다는 개별 기업들을 사시는 게 사는 수급이 좋은 수급인데 저희가 이제 아직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충분히 외국인들의 선택을 받을 만큼 좋은 체력을 가진 회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조금 더 여쭙고 싶은데 시간이 여쭙다가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경기가 회복되는 시그널들이 포착이 물론 이제 미국 중심이라고 하는 게 조금 우리로서는 고민이 있지만 경기 회복에도 부양책은 지속되고 무엇을 주목할 것인가 BIGS로 선택해 주신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배터리, 인터넷, 그린, 반도체 부분 주목하겠습니다. 예, 오늘 SK증권 이효석 자산전략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